라이프업 프로젝트에 도전장을 내민 5명의 참가자. 그런데 합숙이 꼭 필요한 걸까요? 군대에서 제일 건강하다라는 말 많이 해요. 왜냐면 군대는 너무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밥 먹고 운동하잖아요. 템플스테이 이런 것도 많이 가는 이유가 좋은 생활 습관으로 바꾸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는데, 근데 그곳에서 배운 것을 내 일상으로 가져오기에는 또 그 격차가 있어요. 그 괴리가 있잖아요. 합숙을 하면서 출퇴근을 하면 내 24시간의 패턴이 그렇게 크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바로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 집에 모두 모여 시작된 라이프업 프로젝트. 이 합숙의 특징은 정해진 시간에 잠들고 아침엔 함께 식사를 한 뒤 낮 시간은 각자의 일상을 자유롭게 보냅니다. 그리고 저녁에 다시 모여 운동과 건강 공부, 자기 전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세요? 저는 1시, 2시에 자고 6시, 7시쯤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럼 보통 4시간, 5시간 자는 거네? 네. 10시에서 12시까지 조금 자고요. 그다음에 알바하고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쪽잠 자고 그다음에 8시부터 9시까지 쪽잠 자고. 인생에 있어서 수면의 우선순위는 몇 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수면은 제일 약간 나중인 것 같아요. 잠은 이제 나중에 자죠. 중요한데 왜 밑에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잠을 줄여서 네.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거예요. 참가자들의 평소 수면 시간을 알아보니 대체로 늦은 시간에 잠들고 수면 시간도 부족한 좋지 않은 패턴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합숙 기간엔 10시 취침 6시 기상, 8시간 수면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제가 이제 8시간 잠을 자는 거를 해봤죠. 근데 3개월 만에 이제 7kg 정도가 빠진 거예요. 특별히 뭐 한 게 없는데 잠을 잘 잤을 뿐인데, 그래서 나한테는 수면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논문을 더 찾아보니까 가장 큰 거는 이제 빛이고요. 8시 이후에 빛을 최대한 차단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잠을 잘 잘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됐고. 우리 몸은 생체 시계에 의해 낮엔 코티솔을 분비해 깨어 있고 밤엔 멜라토닌을 분비해 잠이 듭니다. 멜라토닌은 저녁 시간부터 분비되기 시작해 새벽 2시 최고조에 이르고, 코티솔은 밤엔 낮은 상태로 있다가 해가 뜨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오전에 최고조에 이르러 우리를 완전히 깨우죠.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밤에 강한 빛에 노출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잠을 푹 자기가 어렵습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 중요한 건 바로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저녁 7시. 참가자들이 하나 둘 합숙소에 도착합니다. 쌩쌩합니다. 오늘 생생하네. 예, 오늘 아주 좋습니다. 첫날만 해도 서로 어색해했던 참가자들. 함께 생활한 지 3일차. 서로 반갑게 맞아줄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모든 참가자가 합숙소에 돌아오면 8시부터 박동혁 박사의 지도로 다 함께 운동을 합니다. 조작일 수가 없어. 지금부터 코로 숨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내쉬는데요. 그 뒤꿈치부터 머리 끝까지 쭉 스캔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뒤꿈치, 종아리, 허벅지 뒤, 엉덩이, 허리, 날개뼈를 뒤로 쭉 당겨봅니다. 쭉 당겨보세요. 뒤로 당기세요. 천천히 올렸다가. 참가자들이 매일 1시간씩 꾸준히 한 운동은 바로 소마틱 운동. 소마틱 운동은 겉으로 보이는 동작보다 근육과 몸의 움직임에 의식을 집중하는 운동입니다. 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데 중점을 두는 동작들로 이루어졌는데요. 소마틱 운동은 무리하게 심박수를 올리지 않아 숙면에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 몸을 내가 스스로 느끼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몸을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사실 모르고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 자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아는 거.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그래야 부상이 없어요.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집중하다 보면 전전두엽이 활성화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내 어떤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까지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는 게 소마틱 엑서사이즈라서 요즘 그게 조금 이제 집중되고 있죠. 연구 분야에서. 하나, 둘, 셋. 합숙 셋째 날 유산소 운동이 추가됐습니다. 점프 없이 한 발씩 뒤로 뻗어 플랭크 자세를 취했다가 다시 한 발씩 앞으로 가져오는 슬로우 버피입니다. 층간소음 없이 누구나 부담 없이 따라할 수 있고 느린 동작이지만 칼로리 소모가 크고 전신 근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와 진짜 이 20, 30대랑 같이 하고 있어요. 60 하이파이브 서로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어서오세요. 특별한 손님이 라이프업 합숙소를 찾았습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이시고요. 제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수님이고 연세대학교의 스포츠 응용산업학과 전용관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벌써 한 3일째? 네. 4일째 되셨나요? 네. 얼굴이 되게 헬스케 보이는데. 여러분 인바디 결과랑 다 이렇게 내장 지방이랑 다 검사 결과를 봤거든요. 근데 정상 체중인 거랑 상관없이 대부분 복부 비만과 함께 지방이 더 많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중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지방하고 내장 지방 빠지는 거는 여러분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인슐린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인슐린이 없으면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데 비만의 관점으로만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인슐린이 올라가야 비만해져요. 근육을 합성화시키는 도움이 돼요. 근데 지방 분해를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인슐린은. 그러니까 내가 인슐린을 높인 상태에서 살을 빼려면 이건 거의 불가능. 너무 어려워요. 인슐린을 낮춰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식습관을 바꾸는 데 있어서 8시 이후에는 안 먹는 습관, 이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수면을 망치는 것 중에 하나 다들 커피로만 알고 있는데 수면을 망치는 게 밤에 탄수화물 많이 먹는 거예요.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뭐가 올라가죠? 인슐린 올라가죠. 인슐린은 각성 호르몬이에요. 어떤 사람은 난 잠이 안 와, 배고프면. 그거 아니고요. 배고프면 좀 있으면 잠 올 거고요. 그때 먹으면 잠이 잠깐 들 수 있어도 계속 내 몸은 계속 깨워서 일하고 있고 인슐린 올라가 있고 각성돼 있고 그러니까 오줌 마려서 깨는 게 아니라 깨고 보니까 오줌이 마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밤에 탄수화물 먹는 거 좋지 않습니다. 참가자들이 합숙이 끝나도 지금의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전용관 교수는 수면과 음식,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분이 이래요. 난 뭘 먹어도 살안 제일 좋은 거 운동이에요. 네,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특히 이제 미토콘드리아들을 활성화시켜서 내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들이 살아나야 돼요. 미토콘드리아가 왜 중요해요? 이게 에너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뇌에 에너지가 필요할 때에서 적절하게 미토콘드리아 작용을 못하면 에너지만이 아니라 뭐 거기에 있는 뭐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거 시냅스도 그렇고 이거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뇌에서는 그렇고 몸에서도 염증, 뭐 모든 거에 관련되어져 있는 것들이 미토콘드리아이기 때문에 운동을 꼭 하시고 또 하나는 햇빛을 많이 보는 것도 좋아요. 실제로 이제 햇빛을 받을 때 적외선을 우리가 쓰게 되면 우리 사실 미토콘드리아에서 멜라토닌이 나오기 시작해요. 네, 걔네들이 바로 항염 작용을 하고 항산화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낮에 햇빛 보면서 운동하는 시간들이 보장이 되기 시작하고 가공식품 안 먹고 그러면서 사실 그렇게 하면 밤에 잠이 잘 자게 돼요. 밤을 잠을 충분히 자고.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 얘기하셨는데 밤에 잠을 설치면 다음날 인슐린 저항성이 20-30%도 올라가요. 네, 그래서 밤에 내가 운동하느라 밤에 못 잤다. 그럼 사실은 그런 상쇄돼 버리는 거예요. 네, 운동에서 30% 인슐린 저항성이 좋아질 게 잠을 못 자서 인슐린 점수 나빠지기 때문에 이 운동도 언제 하는가 되게 아침도 좋고 10시 반 했어요. 계속. 운동이요? 네. 1년을 그렇게 했고 그래서 살이 전혀 빠지지 않았어. 왜? 만나는 것보다는 근력은 좋아지셨을 거고 심폐체력은 좋아지셨겠지만 그 밖에 다양한 대사 질환은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자기에게 맞게끔 좀 조절해가면서 하시면 너무 좋죠. 하나, 둘, 셋. 우리 옥수신 서로 밤 10시부터 잔다.
그러면 잠을 푹 잤을 거예요. 그 푹 자는 걸 며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편도체에 깔아앉고 전전두피질 활성화됩니다. 편도체랑 전전두피질은 딱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잠을 푹 며칠 잘 자면 편도체 안정화되고 따라서 전전두피질 활성화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기분도 좋아지고 긍정적 정서가 유발이 됩니다. 그 긍정적 정서가 유발이 된 상태에서는 감사하는 것도 잘 되고 하니까 그 회복 탄력성의 지표, 그 문항들에 대해서 다 높게 답을 하는 거죠. 대뇌 앞쪽에 위치한 전두엽은 자기통제, 의사결정 등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대뇌 측두엽 안쪽 중앙에 자리 잡은 편도체는 감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편도체가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전두엽이 감정을 제어하고 이성적 판단을 내리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편도체가 안정화돼야 전두엽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거죠. 잠을 잘 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내 몸 알아차리기를 소매틱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해서 또 감정이 좋아졌을 거고 그 후에 또 감사 엑서사이즈를 해서 전전두피질 활성화됐을 거고 이런 요인들이 그 사람들의 멘탈을 긍정적 정서를 좋게 편도체 안정화, 전전두피질 활성화를 가져왔을 거고 그 결과가 회복 탄력성 점수 향상으로 나타났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생로병사의 비밀이 라이프업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우리가 잘 살고 병이 들고 그러니까 생로, 병, 사의 이 모든 과정은 우리의 생활 습관이잖아요. 우리 살아내는 거잖아요. 함께 며칠간 함께 살아내면서 함께 격려하고 그리고 함께 좋은 생활 습관을 지지하고 그걸 살아내고 며칠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게 토대가 돼서 앞으로 생활 습관이 바뀌는 그리고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생로병사의 비밀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